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아이도 빼앗아 가다니 다 기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소연아,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이젠 그만해.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 대화는 도현 씨와 도현 씨 아내 소연 씨의 대화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대화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김원영 씨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로 나와 맨손으로 건설업을 시작해 작은 성공을 일구어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일에 매달리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지역에서 점차 인정을 받으며 건설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평생 고생한 끝에 얻은 자신의 작은 사업과 자랑스러운 가족을 바라보며 평온한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들 김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는 결혼을 하여 가정도 꾸렸고 김원영 씨는 이로써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까지 더해져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이소연은 도현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세련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처음 도현과 함께 인사를 왔을 때 소연은 예의 바르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똑부러지면서도 당찬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김원영 씨는 그런 소연을 보며 마음이 놓였고 참 든든한 며느리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의 모습은 김원영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소연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가족보다는 자신의 일과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현과의 생활에서도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이 잦았고 남편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원영 씨는 처음에는 소연이 젊은 사람이니 일이 바빠서 그럴 거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가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조차 자신의 일정에 맞춰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원영 씨는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굳이 매번 다 같이 식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김원영 씨는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연의 반응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김원영 씨는 평생 동안 가족이란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연의 태도는 그가 꿈꿔온 가족의 의미를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 도현도 결혼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의 편안한 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집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했고 도현이 가정의 일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꺼내면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현은 점차 집에서도 소외감을 느꼈고 결혼 생활이 점점 외롭고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남편과의 대화에서조차 자신의 생각만을 우선시했습니다. 가사 문제나 가족 행사와 관련해서도 도현과 상의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강한 개성과 자기 주장을 존중하려 했던 도현도 반복되는 일방적인 태도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건 이해하려고 해도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가 없어지니까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래, 아버지도 가끔 느껴지더구나. 소연이 우리 가족을 좀 멀리하는 것 같다는 거. 하지만 너희 둘의 일인데 아버지가 나서서 뭐라 말하기도 애매하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소연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여러 번 노력해봤는데 반응이 없으니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원영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이미 며느리와의 거리감에서 오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연과 도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김원영 씨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별다른 병력이 없던 그녀는 간 질환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조속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영 씨와 도현은 급하게 치료 일정을 잡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병이 문제였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기는 했지만 간병인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가족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하고자 했습니다. 도현은 고민 끝에 아내 소연에게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간병인이 있긴 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병간호에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소연아, 이번에 어머니 병간호 좀 같이 도와줄 수 있어? 간병인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하려고 해. 내가 왜? 나도 회사에서 바쁜데 굳이 내가 왜 간병까지 해야 돼? 알아, 자기도 바쁘다는 거. 그래도 어머니가 힘드실 때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게 도리잖아. 난 이해가 안 돼. 왜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생활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간병인 고용했으니 그걸로 충분하잖아. 도현은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보이지 않는 것에 실망했고 결혼 생활에서 느껴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반응을 들은 김원영 씨도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소연이 단지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이번 일로 그녀가 가족을 위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병은 김원영 씨와 도현이 교대로 맡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있긴 했지만 두 사람은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지친 몸을 이끌었습니다. 소연은 철저히 자신의 생활에만 몰두했고 어머니가 입원한 동안 병문안조차 자주 오지도 않았습니다. 김원영 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고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원영 씨와 도현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은 소연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도현은 아내 소연과의 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조차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던 소연의 행동에 그는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장례식 이후에도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현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도 소연은 위로 한마디 없이 자기 생활에만 몰두했습니다. 도현은 이런 아내를 보며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현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소연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자 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번 어머니 일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상처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소연은 도현의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뭐 또 무슨 불만이 있다는 거야? 나는 회사 일 개인 일 때문에 바빠. 당신까지 이러면 나도 지쳐. 자기야, 어머니가 아프실 때 내가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아니, 최소한 병문안이라도 제대로 와줬다면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야. 너와 나는 가족이잖아. 그런데 왜 그런 배려조차 없었어? 아니, 간병인이 있잖아. 내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옆에 있어야 했어야 하는 건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현은 아내의 냉정한 태도에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더는 이 상태로 함께할 자신이 없어.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도현을 차갑게 쳐다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도현이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연은 이혼을 막기 위해 도현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현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연이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야,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잠깐 화가 나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할 줄은 몰랐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하지만 더는 이 상태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소연은 그의 말에 눈물을 보이며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아프실 때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도현은 그런 소연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에 남은 애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이미 늦었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보여준 건 결국 내가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뿐이야.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아프잖아.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할게. 정말 잘할 수 있어. 도현은 그런 소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감정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도 지쳤어.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도현이 단호하게 말하자 소연은 비로소 그의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도현에게 이혼을 막아달라고 설득했지만 도현의 반응이 냉담해질수록 소연은 포기하는 마음과 함께 점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이혼이 기정사실화되자 차갑게 돌아선 도현을 바라보며 새로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현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며 이혼을 막으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붙잡는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현이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모아둔 예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소연의 눈은 점점 도현의 재산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소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매달리던 태도와는 달리 소연은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이혼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당신이랑 함께하면서 고생한 것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건데? 도현은 소연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달리던 아내가 갑자기 보상을 언급하자 그는 아내의 진짜 속셈이 드러난 것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상이라니 무슨 보상을 말하는 거야? 난 내 커리어도 내 시간도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 쏟아부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도현은 아내의 말을 듣고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소연과 함께한 세월이 결국 그녀에게는 돈으로 계산되는 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너한테는 우리 결혼이 그 정도였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할 만큼 했어. 자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지. 도현은 아내의 냉정한 태도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단호하게 맞설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아버지를 찾아가 소연의 요구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김원영 씨는 며느리가 도현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은 돈이구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렇게 냉랭하더니 정말 그 아이에겐 가족은 의미가 없었던 모양이야.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 처음엔 그냥 우리 사이를 회복하려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로지 재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원영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절대 물러서지 마라. 내가 힘들게 읽고 온 것들을 저렇게 쉽게 내주면 안 된다. 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도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도현은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며 법적 대응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연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소연은 도현의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피해자인지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현의 친구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과장하며 그들의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소연은 결국 도현의 아버지 김원영 씨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원영 씨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소연아, 이건 내가 도연이랑 해결할 문제지 나한테 부탁할 문제가 아니야.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지 마라. 아버님,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남편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혼하지 않도록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가 그동안 가족으로서 했던 행동들, 이제 와서 내가 모르는 줄 아냐? 그러니 더는 연락하지 마라. 김원영 씨는 며느리의 말을 단호히 잘라내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소연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 도현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 분할만을 주장했던 소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의 부모가 일군 자산까지 자신의 몫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도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까지 요구하며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양육권 요구는 진정한 모성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을 통해 도현과 그의 가족이 가진 재산에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현과 그의 아버지 김원영 씨는 소연의 행동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서 소연은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도현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무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재판부에 호소하며 자신이야말로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현 씨는 직장에 매달려 있고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요. 제가 양육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소연은 재판부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안정적인 수입을 강조하며 자신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이 말하는 모든 이유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소연이 거짓된 연기를 펼치며 아이를 이용하려는 태도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아이를 데려가려는 것뿐이잖아.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양육권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야. 재산 분할을 말하기 전에 아이부터 얘기했어야지. 도현의 단호한 반응에 소연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곧바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척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를 강조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도현 씨가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시나요? 재판장님,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도현은 그녀의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연기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소연아, 내가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어. 도현의 단호한 태도에 소연은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도현의 가족과 친구들을 설득해 자신을 돕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정 밖에서도 자신이 억울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떠벌리며 동정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현의 아버지 김원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김원영 씨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고생한 것도 있고, 도연 씨가 너무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도연 씨랑 이야기해서 제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영 씨는 며느리의 호소에 한동안 귀를 기울이는 듯 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아니란 걸 느끼고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우리 가족을 정말로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지 않았겠지. 너의 속셈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만하자. 소연은 김원영 씨의 단호한 반응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정심을 얻으려 했지만 김원영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연이 끊임없이 양육권과 재산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나오자 도현과 김원영 씨는 그녀에게 면접 교섭권조차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의 저러한 모습이 아이를 만나는 것조차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과 김원영 씨는 변호사와의 상담 중에 이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연이 아이에게 면접 교섭권을 갖는 것조차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연이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할 뿐,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현도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연이 아이를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도현과 김원영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연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연이 더 이상 아이를 통해 재산에 접근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현과 김원영 씨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연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배려나 모성애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재판부는 아이의 양육권을 도현에게 주기로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소연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소연은 아이와의 접촉조차 제한되었고, 사실상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현과 김원영 씨를 노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아이도 빼앗아 가다니 다 기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그러나 도현은 소연의 분노를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소연아,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이젠 그만해.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소연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는 소연의 뒷모습에는 처절함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 도현은 아버지 김원영 씨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원영 씨는 아들과 손주를 위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고, 도현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현은 소연과의 결혼 생활과 고통스러운 이혼 소송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로써 그가 꿈꾸던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느꼈습니다. 김원영 씨도 아들의 곁에서 손주의 밝은 미래를 지켜보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도현과 김원영 씨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현과 김원영 씨는 소연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갈등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도현과 김원영 씨가 겪은 이혼 소송과 고통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도현과 그의 아버지는 상처를 딛고 손주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다시 함께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오랫동안 묵혀둔 갈등이나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도 항상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